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쿵덕쿵 저해주를 준다. 강연각을 타작하여. 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실한 공을 골고 골라 물에 풀고 삶은 후에. 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절구에 넣고 쿵덕쿵덕 저해주를 만든다. 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해동 춘절이 돌아오면 인간의 요긴한 일 장당근은 형사이로다. 간장, 된장, 풍익은 고추장. 저이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만 담그리라. 사실은 저는 제 누구나가 김숙희라고 영양학의 아주 우리나라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왜냐면은 누나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다면은 나는 왜 꼭 그렇게 설명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왜 우리 문화를 항상 그렇게 수량화해야 되고 서구적인 과학적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많이 싸웠고, 또 우리 큰형이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김용준이라고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많이 제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형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이라는 게 왜 꼭 서구인들이 말하는 과학이 인류의 과학의 중심이 돼야 되나,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어떠한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상징화하는 그런 유의 과학들만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있다. 우리 형은 아주 그런 면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다양한 지적인 싸움이 어려서부터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영화가 뭐 옛날부터 참 훌륭한 영화가 많았는데, 그거 아무리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영화가 니들 영화보다 우수하다라는 걸 얘기해도 뭐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온규의 아리랑부터 서양의 영화 문화에 우리가 뒤지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비슷한 시기에부터 영화를 우리도 만들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예를 들면 아카데미상을 받고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는 데까지 왔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란 말이죠. 이게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논리에 의해서 우리를 표현하는 그것이 거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 의해서 주류로서 상을 받을 지경까지 왔다. 이제 그런 거와 사실은 지금 뭐 아카데미상을 받는 거와 같은 그 실제적인 우리 문화의 변화를 나타내는 장이 여기라고 저는 오늘 느꼈어요. 가장 우리에게 비근한 이제 그런 음식 문화가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서구인들을 설득시키느냐. 근데 거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그 차현수 교수님도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솔트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57, 8 그런 키로였거든요. 58kg. 근데 지금 정확하게 평생 그 수치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58kg, 57kg인데
우리 누나만 해도 영양학 따지면서 칼로리 재서 먹는데 형편없이 비만이 됐고 이제 뭐 이 뇌도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시 동양 철학을 하는 내가 좀 더 우수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일선에서 과연 이것을 전 세계적인 어떠한 가치 있는 음식 문화로서 제시하려면은 서구인들의 연구 방법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적인 문화를 우리식으로 그 고수하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세계화시킬 수 있냐 하는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데, 여기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써드린 앞으로 받아보실 테지만은 거기에 써 있는 선을 잠깐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수은 최재우 선생의 사상을 준행하여 동학을 전국적 민중운동으로 발전시킨 동학의 제2 선생님 해월 최시영은 밥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밥이다 라는 인류 지성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상을 포독하였다. 하느님을 우리는 초월적 절대자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절대자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밥이야말로 모든 신성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땅속의 지렁이든 닭장 속의 닭이든 정원의 나무이든 가정에서 노는 아이들이든 모든 만유가 밥이 없으면 생명을 상실한다. 생명을 상실하면 하느님도 상실된다. 우리는 하느님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밥을 거룩하게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밥이 되어야 한다. 밥을 예배하고 밥을 공유하고 밥을 분배하고 밥에서 문명의 모든 요소, 참됨과 진, 착함, 선, 아름다움을 도출해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밥의 역사이다. 인류의 전쟁과 평화가 다 이 밥의 문제로부터 전개된 것이다. 밥을 통하여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고 종교의 본원을 인식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밥은 하느님이다. 밥의 본체는 장에 있다. 장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섬기듯이 장을 섬길 줄 모르면 생명은 그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장은 물과 소금과 콩의 순환의 체계요 발효의 관계망이다. 그것은 천지인 삼재의 온전한 순환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다. 반자도지동, 순환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한 노자가 말한 그 세계고, 도법자연, 도야말로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간다. 도법자연의 이치이다. 이 삼재가 무너지면 장은 그 정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일본이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하고 있고, 인간의 탐욕이 과도한 육류의 식생활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있고, 문명의 쓰레기가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장문화협회의 활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과 유기적으로 연대되어야 하며 조선민족의 대계를 세우는 거대한 비전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19세기 중엽에 밥이 하느님이다라는 사상을 우리 민족은 만들고, 그걸 위해서 30만 명이 죽음으로써 투쟁했다고 하는 수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용담에 아주 대단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재가녀의 소생이라는, 그러니까 서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엄마가 재가한 여자가 이제 그 근암공이라는 그 아버지가 말년에 들어와 가지고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얻었을 때가 63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지경에서 수은이라는 인물이 크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혀 이제 그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댕깁니다. 그러면서 순망치안이라는 말을 하는데, 순망치안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그야말로 열강의 침입이 이제 시작되니까, 최수호는 이미 그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제가 보기엔 최수훈이 만주, 심양 이런 데까지 다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게 중국이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이 저거 버틸 수 없다. 그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사상적으로라도 중국을 망하게 하는 저 서구 열강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 힘의 근원이라는 게 보니까는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가 모든 제국주의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건 뭐냐? 인간에게 뭐냐면은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독재자의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유를 지배하는 그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하니,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 조선 민족이 믿게 되면은, 지금 왕조는 멸망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왕조보다 더 무서운 수직 구조의 권위주의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 이 수원이라는 사람은 이 19세기 중엽에 링컨은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외칠 적에 이 사람은 government가 아니라, 그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것이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지금 제가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도, 브로델 같은 사상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상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서구의 모든 사상가들을 다 통틀어 서베이 해봐도 19세기 중엽에 우리 동학사상만한 레디컬한 아주 totally new philosophy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조선 왕조가 멸망하면서도 그 힘없는 농민들이 동학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장문화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혼을 찾는 문제고, 서구에 눌렸던 우리 자체의 과학을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의 주축이 되어가는 어떤 새로운 개벽 사상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박진도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저는 박진도 선생님하고 그 농촌 문제, 그러니까 농촌에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 지원금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읍면 단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을, 국토 지킴이 나는 공무원으로 이걸 인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봐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농촌 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그 문화가 생겨나야만, 농촌 문화가 생겨나야만 지금 이 장문화 운동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문화의 이 문제는 우리 농촌을 근원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다 버리고 있잖아요. 간장고추장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를 버리고 있어요. 그 국토를 버리는 거예요. 그 국토를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장문화협회의 출범과 그의 힘입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장문화 등재 성사를 통해 조선의 근원인 장이 인류 최고의 건강 자산으로 우뚝 서기를 갈망한다. 장문화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조국의 땅을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문화협회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을 일깨우고 새로운 우리적인 것이 가장 그 나름대로 검증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제가 사실 미국에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사실은 뭐 어디서 떳떳하게 김치를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벌써 변했잖아요.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김치 냄새를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게끔 변했고, 결국은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크게 지금 음식 문화상으로 나눠보면 근원이 콩과 우유 같아요. 결국은 서양 문화라는 게 우유, 낙농업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고,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는 요새 최근에 이 아나키스트 앤스로폴로지라고 아주 그 시카고 대학의 아주 거장,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채집 문화에서 수렵 문화로 가고 거기서 추장 사회가 나오는 이 모든 이 앤스로폴로지컬한 그 과정을 가지고도 사실은 전부가 뭐냐면은 그것이 굉장한 문명의 발전인 것처럼 우리가 기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게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채집 경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콩문화하고 걸리는 건데, 결국 이 문화가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지금 스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우리 스님들의 채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보다 더 훌륭한 음식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전쟁 패러다임으로 가고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모든 게 지금 육식 문화, 과도하게 육식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지배구조, 침략구조, 그래가지고 강탈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20세기 동안 너무도 익숙해져 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야 할 우리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21세기를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초반에 아주 훌륭한 경각심을,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도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하느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지,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한 10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간의 문화가 그 자체가 근원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근데 10년은 넘어가니까 한 1년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장문화협회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 박진도 선생도 와서 꼭 보시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여기 농촌 문제를 아주 대변하시는 우리나라의 지금 거의 리더이죠.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잠깐 와서 나왔습니다. 오전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후에 전화하신 거니까 하여간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와서 보니까 오길 너무 잘했네요. 제가 평소에 저도 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장이 이렇게 훌륭한 건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선생님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저는 이제 평소에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은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식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문화를 살려내야 우리 한국이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식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뿌리가 사실 농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근대화되고 서구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너무도 말하자면 농촌을 무시하고 그러다 지금 농촌 피폐하되고 이런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 모시고 하여간 우리가 농촌을 살려내고 농촌 문화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미래를 살려내는 이런 이제 그 일을 같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 모시고 이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오늘 하여튼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제 장에 대한 전도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문화협회가 아주 위대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